2024년 1월 어느 날 자정 4천만 명의 네팔 국민이 동시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의 날이었어요. 총소리도 폭발음도 아닌 단지 스위치 하나가 꺼진 일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스위치 뒤에는 엄청난 권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 도대체 네팔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리아입니다. 카트만두에서 KTNG 네팔지사 통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2024년 1월 14일 밤,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네트워크 점검을 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밤 11시 50분쯤이었나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트래픽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서버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급하게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소셜미디어 접속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전부 말이에요. 4천만 명이 한순간에 디지털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저는 당황해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이런저런 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부 전용 회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국회, 청와대, 각 부처 모든 정부기관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내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말이에요.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네팔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휴대폰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가족들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이런 기밀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디지털 세상에서 격리된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소셜미디어가 삶의 전부인데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걸 한순간에 끊어버리다니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복구되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부 회선만 멀쩡하고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죠. 아침에 출근한 상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상사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정부 지시사항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상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회사 시스템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니까 접근 권한이 있었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부에서 이미 2주 전부터 소셜미디어 차단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스템 로그를 보니까 특정 도메인들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회사가 이 모든 걸 도와줬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기술진들이 작년부터 네팔 정부와 회의를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단순히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젊은 친구들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카페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난리고 학생들은 과제를 못한다고 울상이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은 거의 반쯤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말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정부가 완전히 미쳤다고 말이에요.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런 일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오후에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앉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회사 기밀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시사항이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한다고 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되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사가 화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써봤어요. 혹시 한국 직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업무 관련해서 연락하던 김대리라는 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대리 답장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네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차단됐다는 소식도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한국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했는데 정작 한국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네팔 지사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 직원으로서는 조용히 있어야 하지만 시민으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대리와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김대리는 한국 KTNG 본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성격이 곧았어요. 불의를 못 참는 타입이더라고요. 김대리가 저한테 더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증거 자료들을 보내드렸어요. 물론 회사 기밀이 아닌 선에서 말이죠. 며칠 후에 김대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화가 나 있더라고요. 본사 경영진에게 네팔 상황을 보고했는데 반응이 차갑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 회사 기술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그런데 김대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막히니까 개인 자격으로 한국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기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팔은 너무 먼 나라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김대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 언론사에 연락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드디어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가 김대리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놀라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정부의 검열에 협력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저한테도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김대리가 저를 설득했어요. 지금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회사도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익명 조건으로 말이죠.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했습니다. 네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인터뷰 다음 날 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네팔 정부 인터넷 검열 도구 제공 의혹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대리가 저한테 연락해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닌가 걱정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가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네티즌들만 관심을 보이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대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기들과 같은 또래인 네팔 학생들이 인터넷 차단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팔 상황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먼 나라 일이라고 무관심했던 언론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한국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죠. 주요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KTNG 네팔 지사의 기술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본사는 정말 몰랐던 건지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김 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정부 전용 회선은 멀쩡한데 일반 국민들만 차단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내드렸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한국 방송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네팔 인터넷 차단 사태를 보도하면서 한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김 대리가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뉴스에서 네팔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이런 일에 관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한국 네티즌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네팔의 자유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팔어로 번역된 응원 메시지들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네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인터넷이 차단되어서 공부를 못하는 네팔 학생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김 대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에서 네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제가 언론에 제보한 걸 알았나 싶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리한테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KTNG 본사에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팔 지사의 행동에 대해 규탄하는 내부 성명서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차단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 대리와 함께 이런 피해 사례들을 한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숫자로만 말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라메시라는 대학생이었어요. 22살인데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었죠. 이 친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불법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라메시를 취조실에서 만났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경찰이 때렸다는 건 아니지만 연행 과정에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그냥 과제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라메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졸업 논문 제출 마감이 코앞인데 자료 검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께 메일도 못 보내고 온라인 수업도 못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했어요. 50대 아저씨인데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평소에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원격 상담을 받았는데 인터넷이 끊기면서 치료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부인이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남편이 가슴을 계속 아파하는데
병원에 연락도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응급실에 가자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참고 있다는 거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7살 아니샤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의대 진학을 꿈꾸는 모범생이었는데 온라인 모의고사를 못 봐서 입시 준비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샤가 말했어요. 자기는 가난한 집 아이라서 학원도 못 다니고 온라인으로만 공부했다고 말이에요. 인터넷이 유일한 공부 수단이었는데 그마저 막혀버렸다는 거였죠.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까지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법 와이파이를 쓰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17살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김대리한테 하나하나 전해드렸어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로 직접 피해자들과 연결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김대리가 정말 분노하더라고요. 김대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언론사들한테 이 피해 사례들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라메 씨, 심장병 아저씨, 아니샤의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특히 아니샤 이야기는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아니샤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들을 네팔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샤가 그걸 보고 정말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김대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한국 언니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아니샤가 말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네팔 상황이 큰 이슈가 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네팔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팔 정부의 인터넷 차단을 조사하는 건 당연했지만 문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대리가 저한테 연락해서 말하더라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팔 정부를 비판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 KTNG의 기술 제공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협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대리가 정말 당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팔을 도우려고 시작한 일인데 갑자기 한국이 공범 취급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 언론들도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신문들이 KTNG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사업을 하면서 현지 정부의 검열에 협력했다는 거죠. 주주들도 난리가 났다고 김대리가 말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한국 정부까지 곤란해진 거예요. 외교부에서 네팔 정부한테 항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한국 기업이 기술을 제공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김대리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진실을 알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커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네티즌들 반응도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네팔을 응원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왜 욕을 먹어야 하냐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의 자유 해시태그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한국 사람들은 네팔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을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거였죠.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KTNG 본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네팔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동시에 한국 국정감사에서도 김대리를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양국에서 동시에 청문회가 열리는 거였죠. 저는 정말 떨렸어요. 국회에서 증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상사가 저한테 와서 회사를 배신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대리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인권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청문회 전날 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회사 상사 중 한 명이 저한테 몰래 연락을 한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사가 저한테 USB 하나를 건네줬어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네팔 정부와 우리 회사가 주고받은 모든 계약서와 회의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USB를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팔 정부가 2년 전부터 인터넷 차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본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네팔 정보부 장관의 녹취록이었어요. 국민 프라이버시 따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청문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어요. 한국에서 온 변호사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국회에서도 김대리가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네팔 정부가 한국 기술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본사는 이런 용도로 기술이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부 장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는 순간 국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여당 의원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대리가 한국 기업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KTNG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팔 정부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네팔 정부가 결국 항복했어요. 인터넷 차단을 즉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했어요. 라메 씨가 풀려났어요. 아니샤도 마찬가지였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아니샤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에서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대리가 저한테 연락해서 말하더라고요. KTNG가 오히려 인권을 지킨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가도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외교부에서 네팔의 디지털 인권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네팔 국회에서 디지털 인권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어요. 앞으로 정부가 함부로 인터넷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김대리도 승진했어요. KTNG 아시아 사회공헌 총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해외 사업할 때 인권 문제를 더 신경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라메 씨 이야기예요. 한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컴퓨터 공학 공부를 한국에서 하라는 거였죠. 라메 씨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샤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인터넷이 복구되면서 온라인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의대생들이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저와 김대리는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대를 만들었어요. 네팔에서 시작된 이 일이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벌써 10개국에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 후에
카트만두에서 디지털 자유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대리도 직접 네팔에 와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연결은 자유다라고 말이에요. 한국어와 네팔어로 동시에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두 나라를 움직이고 제도까지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이 가해자로 오해받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되어졌죠. 김대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감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